앞서 이제 뭐 공약도 얘기했습니다만 지역에서 혹시 좀 관심 가는 공약이나 관심 가는 지역구들 잠깐 정리해 볼까요? 지역에 관심 가는 공약, 뭐 특별히 우리 대구 경북의 후보들은 특별히 공약 가지고 싸우지 않기 때문에 관심 가는 공약이 별로 사실은 있을 수도 그러면은 없고요. 이번에는 좀 인물론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좀 싹을 틔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아니 경산의 네. 상황을 보면 조지영 국힘 후보, 최경환 네, 무소속 후보 그리고 두 분의 여성 후보가 있습니다. 최경환 무소속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고 하니 열심히 하면 뽑아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중남구가 좀 관심이 가요. 김기훈 국민의힘 후보랑 네. 도태우 또 무소속 누가 후보, 봐도 민주당 허수 누가 후보. 봐도 지역에 천착해 있는 후보는 도태우 변호사잖아요. 뭐 민주당의 허소 후보도 또 있습니다만은 예. 그러면 지역에 천착해 있는 후보에게 표를 던질 것이냐 아니면 정당을 보고 정당 후보를 뽑을 것이냐인데 선거라는 게 원래 정당이 차지하는 게 70%, 정책이 차지하는 게 한 20%, 인물이 한 10% 이렇게 본다면 예. 어느 정당이냐가 70% 결정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소속이 선전은 할 수 있겠지만 당선되긴 되게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는데 예. 기대는 해봅니다. 어떻게 될지는. 그게 아까 먼저 공약 말씀하셨죠. 네.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우리가 방송이나 언론에서도 공약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굉장히 공약이 많아요. 나오고 제가 보면 있죠. 너무 예, 많아요. 살펴봐야죠. 그게 예. 각 지역 국회의원들 후보자들 보면 와 이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무슨 뭐 수성 모시던 뭐 무슨 몸마다 아니면 금호강 신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어린이 돌봄 노인 복지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도로 어디 까는 거 구석구석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그게 이제 잘 눈에 안 들어오죠 유권자들은 오히려. 그래서 좀 알려드리고 물론 싶어서요. 이해관계가 있는 부동산의 문제라든가 이해관계에 있으신 분들은 그게 민감하게 예. 반응하지만 자기 게 아니면 또 표와 직접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마 아까 이제 과거 회기적이다 그런 것들은 이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또 미래에 뭐 어떤 큰 그림의 무엇을 펼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유권자들이 보기 때문에 덜 예. 부각된다는 것이고 대구 경북에 그래도 뭐 어떤 공약 재미있는 공약이 있나고 말씀하시면 어쨌든 신공항이나 이런 부분도 잘 돼야 될 것 같고 전국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면 뭐 민주당은 서울대 같은 대학을 10개 만들겠다. 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런 것들이 좀 눈여겨봤고 또 앞으로 지금 응급의료나 이런 부분이 시스템에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의료개혁 관련해서. 그러니까 경북이나 이런 오지에는 아마 응급의료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이번 선거 때 좀 많이 논의가 돼서 예.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주도 안 남았습니다. 총선에 좀 여파를 미칠 만한 그런 뭐 이슈랄까요? 어떤 거 있을까 좀 짚어보고 싶은데 뭐 대파 파동도 있었고요. 가격 논란 지금 뭐 한 단이 아니라 한 뿌리까지도 지금 간 상태고 좁혀진 상태고 아니면 말씀하신 뭐 의료 개혁 관련해서 지금 의정 갈등 어떤 것들이 좀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좀 예측해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총선이 이제 좀 곧 있으면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돌입하잖아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돌입하면 크게 이슈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일부터거든요. 네, 공식 매일매일 선거운동. 선거운동 뭐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있는 싸움이다 보니까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선거가 끝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나올 수 있는 논란들을 이미 잠재우고 이제 내일부터는 바로 선거운동에 들어갈 거고 선거운동 기간에는 아무리 큰 이슈가 터져도 상대는 그걸 반박하게 되거나 방어하게 되고 이러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저 두 놈들 똑같이 또 싸우고 있네 뭐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그럼 않을 지금까지 가능성이 있어요. 나온 그 이슈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좀 영향이 갈 것이라고 보세요. 한 번은 뭔가가 터질 수 있겠지만 그것도 이게 뭐 반전을 이룰 만큼의 크기를 만들지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실장님. 저도 대체로 동의하지만 그래도 뭐 선거라는 게 이미 완전히 지금 이 상황에서 고정돼 있다고 보면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뭐 누구에게 유불리하다고 본다면?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이 조금 치고 올라가다가 조금 주춤한 상황인데 이제 그런 부분은 뭐 다시 또 다른 문제로 생각해봐야 될 것. 방금 말씀하신 던진 이슈가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한 출렁거리는 파도가 한 2차례 정도 제가 보기에는 더 있을 지난주에도 것 같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의료 개혁 지금 의사수 정원 늘리기 부분이라든가
또 다른 뭐 대장동 재판 문제 이런 것들 이제 민감하게 뭔가 마지막 수를 상방이 좀 첨예하게 펀치를 날리겠죠. 이게 이제 그게 얼마나 또 파동을 치느냐는 것은 다른 문제이겠지만은 그 두 가지 사안이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볼 때 각 지역구를 제외하고 개별 사정을 제외하고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 돌파구를 찾고 있다. 지지세 결집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시선들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그 만남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오늘 아마 이 얘기 좀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저는 국민의힘의 전략이 바뀌었다. 엄살론으로 바뀐 게 아닌가. 엄살을 부리고 있습니까? 네, 그 대세론을 주장하다가 공천 대세론으로 과정까지는 가기에는 그랬죠. 좀 예. 그러니까 너무 엄살을 떨어서 우리가 근데 사실은 그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골프랑 선거는 머리를 드는 순간 큰일 난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 유권자한테는 훨씬 더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엄살을 떨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이 다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상당히 뭐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좀 위기론을 직시했다. 그래서 이제 손을 이제 뭔가 통합 이렇게 메시지를 내는 거다라고 좀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 맞나요? 국민의힘 예. 지지층을 다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당 지지층들을 빨리 흡수하는 것을 벌써 했었어야 되죠. 이거 사실은 따지면 선거를 앞두고. 근데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재일 실장님 40초. 그게 뭐 맞는 말이죠. 그게 이제 국민의힘은 그 민주당에 비해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정통성에 좀 단속 끊어짐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쪽은 민주당 쪽은 그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게 있는데 지금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통성의 차원에서 대통령을 단순히 놓고 보면 예. 당의 정체성과 이걸 확실하게 매듭짓지 못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선대위원장이 어차피 늦게 나왔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라 아마 검사 자격으로 그걸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기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마무리했는데 이게 뭐 크게 임팩트는 있을 것 같지 않고 아마 정리정돈이 빨리 돼야 됐을 상황을 조금 뒤늦었다. 그런 예.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크고 작은 이슈의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는데 다음 주 한 주 정도 저희가 또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일 논설실장님, 김동식 전 의원님 고맙습니다.